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섹터도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마침표 확실하게 찍고 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종목 SOS 시간인데요. 현 시간 급락 종목은 무엇인지 리스크와 최소화 전략과 함께 종목 심폐소생술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제시해드려야 될 텐데요.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미국 시장이 좀 좋지가 않은 모습이 나왔었죠. 전체적으로는 국내 시장 대체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는 있는데 수급적으로 많이 좀 엇갈리죠. 이유부터 살펴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경제지표 호조를 보여줬는데요. 이 경제지표 호조인데 이 시장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죠. 경제지표 호조니까 결론적으로 주식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쪽도 있지만 경제지표 호조인데 페드가 다시 추가 긴축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익 매물은 후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긴축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한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기술주들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상황을 살펴본다라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모습인데 이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을 하락을 불러오는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우선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환율도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1317원 50전이고요. 6원 40전 상승한, 전체적으로는 어제보다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 상승폭은 조금씩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장은 어제의 우려감을 반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과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더 살펴본다라면은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코스닥에선 절대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이 시기에 초창기에 그런 증시의 모습을 보는 듯하게 개인들이 최근에 좀 강한 매수세, 코스닥 쪽에서 특히나 더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양매도지만 하락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막아주는 모습이 개인들의 힘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15조입니다, 벌써. 최근에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대금에서 10조 원 이상은 당연하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 모습 보면 12조 원도 항상 좀 넘습니다. 그렇게 거래대금이 좀 많다는 얘기는 시장에 관심이 좀 많고요. 시장에 관심이 많을 땐 대체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많죠. 오늘 시장은 개인들의 이런 힘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로 오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의 매도 금액이 코스닥보다 훨씬 크죠. 기관의 매도가. 코스피에서 기관이 5,500억 정도, 5,500 지금 30억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과의 차이점을 좀 살펴본다라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코스피에서
지금 1,209억 원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1,200원 정도에 되는 순매수 금액 중에서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죠. 전기전자는 순매수가 2,331억 원입니다. 전기전자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좀 살펴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 전기전자 섹터에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셀업체 이쪽으로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섹터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보면 운수장비 그리고 금융업 쪽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간다라는 점은 이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 아직까지도 좀 좋게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쪽으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가면 시장이 적어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중에 한쪽에서 전기전자와 운수장비를 강하게 자동차와 이 2차전지 반도체를 강하게 산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진 않거든요. 이 외국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강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 그 중에서도 특히나도 오늘은 이 2차전지 쪽으로 오늘 조정이 나오는 일부 종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강하게 오늘도 4%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까지 상승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도 역시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본다라면은 실적 호조 기대감에 LCC 관련주들 나오고 있고요. 금융 관련 종목들도 미국 시장에서 금융 관련된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실적에 있어서 이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까지 본다라면 그리고 운수 장비 쪽으로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기아와 현대차가 운수 장비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만 기아, 현대차 모두 2%대의 하락을 보여주곤 있지만 외국인은 이 자동차를 운수 장비를 매수하고 있다는 게 오늘 주가 하락하지만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현 시장 상황 조금 살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미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연준 추가 긴축에 다시 관심이 쏠린 듯한 시장 상황 모습도 살펴주셨고요. 또한 여전히 배터리 관련주들 기대감 지속되고 있고 또한 이 LCC 관련주들도 실적 호조 기대감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급락 종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시 30분 기준으로 BHI가 현재 14%가량 급락세를 보입니다. 이거를 연속 급등세를 연출했던 지난장과는 다르게 오늘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또한 LX홀딩스 원 우선주까지도 같은 양상으로 현재 11.45%가량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전일장부터 하락 조짐이 보였던 NK맥스 현재 8%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어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6% 가까운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미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오늘장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장 2.6%가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들어 급락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해당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참여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급락 종목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K맥스인데요. 현재 NK맥스 8%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NK맥스 사실 기대감이 있었죠. 미국 회사를 통해서 미국 나스닥에서 이 나스닥 합병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미국 정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그 뉴스가 나오고 어제와 오늘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했던 뉴스이고 그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사실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이 NK맥스 같은 경우는 이 면역세포 치료제, 이 NK세포 우리들이 흔히들 그렇게 많이 부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NK 치료제 개발에 대한 핵심 인력들을 가지고 국내 이 비소세포 폐암, 임상, 미국 육종암이라든지 한마디로 이런 NK 세포를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고요. 그 올라간 면역력이 암을 치료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다가
그 NK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이 어떻게 되느냐,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등락이 좀 많은 그런 종목이죠. 이 지난 14일이죠. NK맥스의 미국 자회사 NK젠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스펙 기업 그라프 에코지셔스 사고와 흡수항염병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상장 수순이 자금 조달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승인 등의 순차적 절차를 밟으면 3분기 정도에 상장할 계획인데요. 상장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건 자금 조달이죠. 이 상장하면서 이 NK맥스, 이 상장사, 자회 상장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요. 이 조달한 자금은 암 임상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대한 임상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 향후에는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상장에 대한 사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장 직후에 이 크게 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좀 반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업적인 모습을 봤을 때 조금 길게 본다라면 분명히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 내용이고 기술력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최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마무리되는 시점들까지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도가 마무리되고 다시 상장에 대한 모습들이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좀 나타날 때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 스펙 기업과 좀 흡수 합병을 하겠다는 이 이슈 속에 어제장까지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지만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조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외국인 기관 매도세까지 조금은 살피시면서 좀 바라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깊으십니다. 자 오늘장 조금 관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또 어떤 매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우선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제와 오늘 외국인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다 나온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지금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 도망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10,000원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한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분명히 NK맥스, NK 세포 치료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맞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매물은 좀 수급적으로 좀 약재를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가 마무리된다라면 한 10,000원 정도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다시 이전 고점이죠. 14,000원까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NK맥스 단기 전략으로는 매도를 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 접근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구조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성우 하이텍인데요. 이 급락 원인부터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67%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는데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사실 주가가 좋았죠. 금년 들여서 23년도 1월에 5,000원 좀 아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며칠 전에 특히 어제는 장중에 10,000원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4월 12일에는 종가 기준으로도 10,000원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연초 대비해서 3개월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거의 두 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우 하이텍이라는 회사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배터리 케이스 사업으로 진출을 하면서 사실 자동차가 분위기가 좋았죠. 기아와 현대차 사상 최대 실적이고 이번 1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기아와 현대차의 실적이 더 좋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상당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배터리 케이스 사업도 진출을 하면서
배터리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두 가지의 호재를 동시에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 성호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사이고 현대차 그룹과 중국, 인도, 유럽, 멕시코, 러시아 뭐 이런 부분들에 동반 진출하면서 이 여러 가지 좀 매출처의 다변화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이 차체 경량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초고장력강 그리고 알루미늄, 탄소 섬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 성형하고 이런 접합 이 철판끼리 이런 붙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매출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자동차 자체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금년이 좋아졌죠. 좋아졌다라는 게 마진율도 유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 벤더사들은 자동차의 생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동률이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매출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현대차와 기아의 SUV 그리고 대형차 위주의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성호 하이텍의 ASP도 상승을 하겠죠.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경량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경량화되면 알루미늄에 대한 비중이 증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진율도 ASP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성호 하이텍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케이스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니로 EV의 생산과 현대차의 코나 EV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배터리 케이스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GM도 소형 전기차 출시로 인해서 배터리 케이스 관련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매출 비중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이 현대차와 기아로 가는 이런 이 자동차 부품으로서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케이스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성호 하이텍의 주가를 많이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의 요인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사실 뭐 마찬가지 이유로 이 완성차 업체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 국내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가 제외된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분위기는 좀 다운이 되는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모습들은 사실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번에 IRA 보조금 대상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제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많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로 우선 올라갔던 물량들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분명히 회사는 좋아지고 있고 기존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까지 같이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호 하이텍 현재 배터리 케이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IRA 보조금 대상이 제외되면서 오늘장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금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기보유자분들 향후 이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좀 고민이 짙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버티자 아니면 도망가자 이런 고민 좀 그 기로에 좀 서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NK맥스보다 성호 하이텍이 고민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성호 하이텍의 악재라고 하면 뭐 어제 발표된 이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지 회사 자체를 내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우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부터 살펴드리면 우선 단기 이동 평균선이 11선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이고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데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기관도 2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이 매수한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기관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세에 가까운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우선은 이 펀드들 일정 부분 좀 수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성호 하이텍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사업 내용이 좋다라는데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티시고 가격 전략도 사실 좀 떨어졌지만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제가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11선 정도에 걸쳐 있는 현재 가격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사실 21선이 8,000원입니다. 21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라면 추가적인 다른 악재가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8,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우선 정고점이죠.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성우 하이텍에는 미국 IRA 보조금 이슈 외에는 또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버티자라고 이렇게 전략을 짜주셨고요. 현재 8,920원 선 지나고 있는데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0,000원, 또 손절가 8,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미국 IRA 보조금 재상 대회에 따른 여파는요, 기아도 조금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미국발 IRA 리스크가 조금 부각되는 현재 모습인데요. 이 단기간 조정에 그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기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기아가 오늘 장중에 저점을 본다라면 마이너스 4%를 넘었습니다. 마이너스 4.14%까지 하락을 했는데 좀 전에 성우하이텍하고 사실 하락 이유가 같죠. 미국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기아와 현대차가 제외된다. 라는 내용.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크게 이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률을 올리고 지급 시기를 좀 더 당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번에 제외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좀 쓰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적인 모습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대부분의 섹터를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도 같이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기아 다시 사고 있고요. 매수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수 장비 이 금액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 기아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실적이 첫 번째로는 좀 좋습니다. 기아의 실적, 2023년도 1분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견인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실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기아와 현대차와 기아가 견인하는 실적이거든요. 두 기업 합쳤을 때 5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을 외국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국내 기업들이 점유율 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 중국의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이 현대차와 기아, 특히 기아가 진출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EV6와 EV5가 출시가 되고요. 내년에 EV9까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아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기아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보다 이 PER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은 계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계산해 보면 아직도 5배가 채 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낮은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기차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은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당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차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가에서 실적이죠. 근데 실적도 굉장히 좋다. 작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올라가고요.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기아의 23년도 영업이익 한 9조 원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까지 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IRA 보조금 이슈로 기아도 조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 좀 진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비중 증가에 따라서 실적도 좀 기대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2%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는 기아지만 외국인들이 7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조금 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오늘 하락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버티는 전략 우선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수급과 차트적으로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1선을 살짝 건드리고 터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점이 81,000원인데요. 81,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21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수급적으로 외국인은 여전히 기아에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실적 얘기 드렸죠. 실적 굉장히 좋다라는 점.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라면
기아는 금년도에 계속적인 우상향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 계속적인 우상향이 기대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버티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8만 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봤다면요. 현재 장 마감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시간, 찬스 종가 배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네. 이 4월 4일 공약을 해주셨던 네. 지난 공약주 한번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PNT인데요. 네. 이 종가 배팅 시간에 좀 공약주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다고요? 네, 그 2주 전이죠. 네. 제가 그때 화요일에 나와서 PNT를 장비주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들이 잘 가고 다른 장비주들도 잘 갔는데 PNT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못 간 기업이다. 네.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좀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있다,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갔을 수 있었는데 아하. 이제 지난주에 아무래도 좀 2차 전지 관련돼서 조정이 좀 한번 그렇죠.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 네. 그래서 약간 흔들림이 나왔다가 네네. 다시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고점에 이제 뭐 지난주 후반에 좀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신다라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55,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갖고 계셔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끝났다고 보기 힘들고 오늘도 이제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한 4월 말까지는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PNT가 이틀 만에 목표가를 좀 크게 뛰어넘으면서 현재 이제 고가 기준 27%까지 조금 치솟았는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월 말까지 좀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계속 지켜봐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장 막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승부 전략을 좀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좀 제시해 주실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종목 공개되기 전에 섹터부터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힌트 한번 보죠. 바로 시장 성수기인데요. 이 시장 성수기 현재가 시장의 성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향후 성수기에 도래할 때 좀 봐야 될 섹터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뭐 현재도 성수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원래 또 여름 되면 또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성수기도 온다라고 관점에서 성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수기가 곧 도래할 시점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섹터와 종목을 조금 가져오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요. 섹터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시장 성수기에 진입했을 때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섹터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섹터일까요? 뭐 화학 그리고
비금속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화학이라든지 비금속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회사가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 비철 금속 관련인데 네. 이 비철 금속으로 조금 좁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철 금속 최근에 또 어떤 이슈로 좀 움직임이 보여졌을까요? 뭐 결국에는 뭐 2차 전지죠. 2차 뭐 전지요. 2차 전지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2차 전지가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진화를 할 텐데 네. 그에 따른 이제 그 비금속 관련된 수요도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계열사들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이 전기차와 좀 맞물린 이슈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차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비철 금속에 좀 영향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네. 뭐 이 회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동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은 부분들이 동. 좀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뭐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고요. 네. 특히 구리 같은 경우가 배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수요는 앞으로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구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재고. 엘리미 그 런던 상업 선물 시장에서 보면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은 많이 안 올랐다는 것이죠. 네. 안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몇몇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철 금속 관련된 이슈들은 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서의 좀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를 등에 업고 이 뭐 동과 구리가 이 또 그 안에 좀 부품으로 좀 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을 조금 받을 것으로 좀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장 이 비철 금속 내에서도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종목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선정해 드린 게 태경산업이라는 네. 회사예요. 태경산업 하면은 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되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제가 아까 이제 성수기 뭐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태경산업의 전체 매출에서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 매출 중에 하나가 그 휴게소 사업입니다. 전국의 휴게소 사업을 휴게소요? 네, 오.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나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 그 여름에도 휴가 많이 갈 것이고 그러면 휴게소 많이 이용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요즘에 휴게소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옛날처럼 단순하게 요기만 해결하는 그쵸. 게 아니라 네네. 상당히 문화도 즐길 수 있고 또 요즘에 전기차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중간 휴게소 들려서 최소 아무리 고속 충전이라고 하더라도 20-30분 이상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매출 증가를 앞으로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여름으로 갈수록 탄산수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네. 탄산수라든지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원료를 공급하는 게 또 태경산업이에요. 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이 계절적인 이슈가 다가올 여름 이렇게 계절적으로 이슈가 다가올 때마다 네. 태경산업이 좀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경우가 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비금철 사업 부분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태경산업이 취급하고 있는 게 이제 망간 쪽이에요. 망간. 예,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망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배터리도 이제 하이 망간 이 제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의 성능도 변화가 다른데 앞으로 이제 고성능 배터리로 갈수록 망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태경산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2차 전지가 관련된 산업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좀 후발주자 성격으로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망간, 뭐 실리콘 망간 관련해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해외 수출 관련해서 1위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라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태경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지주사다 보니까 좀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2차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경 산업을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성수기라고 힌트 키워드를 주셨을 때 두 가지의 성수기를 좀 꼽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2차 전지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비철금속 사업 좀 성장 모멘텀이 좀 지속될 것으로 그 시장 성수기 하나를 좀 꼽아 주셨고 나머지 하나 시장 성수기가 이제 앞으로 계절적 말씀해 주신 성수기. 계절성 성수기로 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또 하고 있는 태경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매출 증가세 여기도 좀 점쳐 주신 듯 합니다. 또한 이 비철금속 사업 이 내에서도 이 배터리 이 한국 기업 중에서 페로망간과 실리콘망간 해외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주가 방향성도 좀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자회사 뭐 태경 뭐 케미칼 등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태경산업이 지주사다라고도 꼽아 주셨어요. 네. 근데 앞서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받쳐주지 않게 된다면 지주사들에게는 좀 큰 영향으로 좀 초래가 될까요? 네, 근데 태경 케미칼의 자회사가 태경 BK가 있고요. 그리고 태경 케미칼이 있는데 계속해서 실적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태경 BK의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그 태경산업이 지주사다 보니까 그 지분을 한 40~50%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이 반짝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계열사들의 실적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열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지주사인 태경산업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가 베팅 확실하게 조금 해볼 수 있게 오늘 태경산업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난 3월 중순에 크게 한번 상승을 좀 했었어요. 네. 상승을 하고 나서 7,3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횡보세를 한 달 정도 했습니다. 한 달 하고 나서 지금 이제 2차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5%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기업들의 패턴을 본다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점을 좀 돌파하는 기업들이 계속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못 가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비싼 느낌이 들더라도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엄밀히 따지면 이게 6,500원 정도에서 상승을 시작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네네. 한 15% 정도 내외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 저는 4월 말 5월 초까지 해서 일단 단기 목표가 한 9,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약간 흔들림이 좀 있기도 했었고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7,4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되 7,4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금 5일선하고 지금 올라오는 21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월 중후반부에 한번 상승하고 나서 기간 조정을 줬던 그 평균 가격을 좀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7,400원만 지지한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태경산업 현재 단기 목표가 9,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7,400원 부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태경산업이요 앞으로 뭐 계절성 성수기 때문에 이 휴게소 사업 좀 매출 네. 증대 때문에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으로 좀 꼽아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여름이 되지 않은 지금 봄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뭐 기대감에 좀 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는 뭐 계절적인 이슈들은 이미 먼저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휴게소라든지 뭐 탄산음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태경산업의 매출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은 네. 이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성장 모멘텀. 앞으로 그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성장 모멘텀을 좀 네.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기 있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서 네. 보신다라면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에 더욱더 좀 포커스를 맞춰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동시 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18% 내린 2,571선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07% 소폭 내리면서 908선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은 또 어제와는 다르게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고요. 또한 뉴욕 증시와는 디커플링 현상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강세 섹터들도 있지만 하락 섹터들 중에 뭐 자동차 대표주들 마찬가지로 있겠고요. 또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약세장이었죠. 또한 뭐 최근에 원전 관련주도 좀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시장 자체가 최근에 보신다라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기준이죠.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7일 연속,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속도 조절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2,470포인트대에서부터 단 한 번의 조정 없이 2,580포인트대까지 한 100포인트 정도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네. 약간 숨고르기가 필요했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스닥도 900포인트, 뭐 910포인트 오늘 장중에 터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연일 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네. 물론 매일 365일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시장이고 또 네. 미국 증시도 최근에 보면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흐름을 보면 약간 숨고르기 네.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보합 정도의 마감을 했지만은 오히려 네. 장중에는 좀 조정을 받다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했고요. 또한 900선에 좀 안착한 코스닥 시장 상황이 있었는데, 자, 오늘장 정도에서는 속도 조절과 숨고르기가 조금 필요했던 이런 시점이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수는 약세였지만요. 이 강세의 장 속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뭐 전기차 관련 주들 당연히 좀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철강 주요 종목들도 조금 눈여겨볼 만했는데요. 네. 이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했었던 섹터를 좀 보신다라면 그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발표가 되면서 네네. 원래 예상했었던 건 4%인데 4.5%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그 산업재 쪽은 조금 성장이 아직은 더디지만 네. 소비재 쪽으로 해서의 성장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확인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을 필두로 해서 약간 소비주들,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네. 철강주들은 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현대제철, 현대비엔지스틸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반등을 좀 이어갔는데 미국에서 상계 관세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덤핑 가격이 그렇게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정을 했을 때 좀 우리가 좀 그 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협정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왔던 부분들 또 중국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철강주들 오늘 종목별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여전히 조금은 관심이 좀 높았었던 하루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국 부양과 또 중국 관련 이런 영향으로 오늘 철강 주요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강세 좀 테마로 조금 자리매김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장 좀 하락세로 좀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8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어제와는 반대로 하락 전환을 하면서 하락 마감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좀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 성공 투자 포인트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 과열 경고음이 조금 울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신용 위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전기, 전자 이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의견 주셨습니다. 또한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한 발 물러설 때다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또 첨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코스피가 2,500포인트 돌파를 하자마자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2,580포인트도 장중에 터치를 했죠. 결국 2,600포인트 돌파 여부는 거의 뭐 그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을까 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뭐 한 900포인트, 뭐 오히려 지금 1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종목별로, 업종별로 본다라면 오늘 약간 2차 전지가 쉬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또 에코프로가 6% 상승을 좀 했었고요. LNF도 3% 정도 올라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이 과거에는 한번 크게 시세를 줬던 섹터가 조정이 나올 때는 그 섹터가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라면 지금은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른 네. 쪽에서의 상승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쉽게 주가 지수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지금은 주가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종목별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네. 혹은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 계실 거고, 반대로 뒤늦게 동참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나시는 분들 좀 있기 때문에 네. 종목별의 그 진폭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을 좀 조금 기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뭐 최근 한 2주 정도의 강세장이 연출됐고 네. 또 이번 주가 지나게 된다라면 또 FOMC, 5월 FOMC에 대한 어떤 우려와 기대가 또 계속 반영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네. 단기적으로 약간 모멘텀은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내일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네.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이 그동안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미국 이제 보조금에서 제외가 됐다. 주요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은 나쁘죠. 미국 테슬라라든지 포드라든지 GM 차량들만 다 채택이 됐고 나머지 아시아 맞아요. 국가들은 다 네. 채택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좀 그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의 어떤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대차 기업 입장에서는 발언한 것이 네. 뭐 우리만 뭐 탈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정말로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는 내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기가 좀 개선세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좀 쉬어갔다가 이쪽에서 매기가 좀 붙은 것이라서 이게 좀 주 후반까지 혹은 4월 말까지 좀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로 보신다라면 네. 여전히 뭐 2차 전지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그동안 강했었던 자동차가 내일 힘을 내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시 조금 시장 주도주로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좀 관심이 나오기 시작한 리오프닝 관련돼서 네. 이미 엔터주들은 먼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네네. 약간 다른 소비주들까지도 영향을 좀 상승세가 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보시길 바라겠고 수급적으로는 조금 애매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 3,400억 정도 오후장 갈수록 매수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만은 네네. 선물에서 4,000계약 넘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선물 쪽에서 혹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신다라면 네. 뭐 주가 지수라든지 종목별 장세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내일 수급이 조금 꼬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네. 여전히 지수 자체는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2주간 좀 강세장을 조금 연출했던 증시 상황에서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가 조금 펼쳐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5월 FOMC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체크 포인트가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IRA 보조금 제외 관련해서 그 여파가 조금 나타났던 장세였는데요. 또한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이 내일장 섹터로는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엔터주를 이어서 미용 의료기기 좀 꼽아주셨고 여기에 또 내일장 자동차 부품주들 상승 여부가 조금 관건이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조금은 움직였던 태양광, 네. 풍력 같은 이런 섹터들은 또 향후 어떻게 조금 봐야 될까요?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좀 이제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원전주들이 대거 급등했다가 오늘 네. 좀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좀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뭐 오늘 현대 일렉트릭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또 뭐 제롱 전기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 좀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기 수요는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죠. 이것을 좀 대체하는 부분들, 뭐 저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전 풍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종목별 편차는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태용이라든지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기업들은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풍력 그리고 수소, 태양광은 앞으로 뭐 4월이든 5월이든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최근에 주목받았던 원전과 전선 섹터들이 조금 오늘은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한다. 이런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로 숨고르기를 조금 펼쳤던 우리 국내 증시였습니다. 내일장 또 어떤 섹터들이 움직임을 조금 보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포인트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